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선정한 기업은 OCI고요. 네, OCI는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고, 네, 시가총액은 2조 5천억 정도 되고, 네, 퍼는 현재 3.33배입니다. 그리고 주가는 어제 일 기준으로 10만 4천 원이고요. 배당 수익률은 1.9% 정도 되고, 52주 최고가는 16만 9천 원, 그리고 최저가는 8만 4,100 원입니다. 기업 개요에 대해서는, 본사는 특수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1959 년에 설립되어서 2009 년에 상호를 동양제철화학에서 OCI로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부문에는 베이직 케미컬 사업 부문, 그리고 카본 케미컬 사업 부문, 에너지 솔루션 사업 부문, 기타 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2018년 7월에는 바이오 사업 본부를 신설하였고, 자체 투자 또는 합작사를 통한 신약 개발, M&A 라이선스 혹은 이런 개발 등을 통해서 신규 수익원을 발굴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OCI를 선정한 이유는, 최근에 유럽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일어남에 따라서 에너지 위기가 발생하였고, 중국도 석탄 수입 제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력난 이슈, 그리고 미국, 중국, 인도 등 많은 국가들이 신재생 에너지 정책 등 각국의 전환 노력에 따라서 태양광 시장의 성장성이 좋다고 생각하였고, 그리고 피크아웃 우려가 작년부터 계속 폴리실리콘에 대해서 있는데, 폴리실리콘 수요는 올해에도 태양광 설치량이 늘어나면서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퍼 3대 3점 중반, 그리고 PBR 0.8 수준은 저렴하다고 생각이 되었고, 그리고 기존 사업 외에도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있고, 2차 전지 응급제 소재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실적 발표에서는 배당률 2%에 배당 성향 30%, 자사주 매입 계획 등 이런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발표하여서 OCI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뉴스입니다. 예. 이유가 최근에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독립하기 위해서 어 5월 18일 발표한 내용이 유럽 전체 태양광 발전 용량을 2025 년까지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리고, 2029 년까지 모든 신축 건물에 의무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건설에 약 1,130억 유로를 투자하고,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2027년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소재 부품 발전 업체들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에, 어 태양광 관련 ETF들의 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태양광 전력 생산 설비에 대한 수요가 반짝 수요가 아닌 만큼, 관련 ETF도 중장기적으로 우상을 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고, 현재 160 기가와트 수준인 유럽 태양광 발전 용량을 고려할 때 2025 년까지 2 배라는 목표를 맞추려면 연평균 40에서 50 기가와트 정도의 신규 발전 용량이 필요하다면서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산업에 주목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유럽의 에너지 가격입니다. 어 보시면은 여기 실선으로 표시된 이 그래프가 어 에너지 도매 가격이고요. 그리고 이 점으로 표시된 게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의 장기 공급 계약 가격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2016 년부터 2019 년을 보면은 대부분 신재생 에너지의 장기 공급 계약 가격이 화석 에너지의 가격보다 훨씬 높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현재 어 여기 그래프가 표시되어 있진 않은데, 스페인의 경우에는 유럽 연합에서 그 장기 공급 계약 가격이 평균 도매 가격의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경우에는 거의 지금 10분의 1 수준이 될 정도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전망은 어 2022년 그리고 2023 년에도 태양광 발전 비용과 풍력 발전 비용이 원자재 및 화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그 초기 설치 비용이 팬데믹 이전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이 훨씬 더 급격하게 상승하였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의 경쟁력이 실제로 향상되어서 올해에도 전 세계적으로 8% 가량 신재생 에너지의 설치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모듈 수요도 2022년 동안에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로 갈수록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에너지별 설치 비중을 살펴보면 현재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은 현재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풍력, 요러한 것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태양광 소재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폴리실리콘 가격은 작년 1 월에 1 킬로그램당 $10에서 현재 32 달러 정도로 3 배가량 상승하였고, 모듈이나 셀 웨이퍼 또한 음 굉장히 많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OCI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분석해 보면은 어 첫 번째로 베이직 케미컬 사업 부문이 있는데, 여기에는 폴리실리콘 그리고 과산화수소와 같은 무기 화학 제품을 운영하는 사업부입니다. 그래서 현재 43%를 차지하고 있고, 무기 화학 제품은 다른 산업의 원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타 산업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으며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카본 케미컬이라고 해서 석유 및 철강 제조 공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을 원료로 해서 석유화학 및 카본 소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부가 있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타르 유도체, BTX 유도체, PA 유도체와 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카본 케미컬 제품들은 이식주와 관련된 각종 생활용품에서부터 전기전자, 컴퓨터, 자동차 건설 등 여타 산업의 기초 소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태양광이나 열병합 발전과 같은 태양광 에너지 설치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기타로는 OCI의 공장 부지에 도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은 현재 거의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서 이 폴리실리콘 과산화수소 그리고 카본 케미컬 이 부문이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으로는 폴리실리콘이 비중이 가장 크고, 그리고 표백제, 살균제, IT 등 다양한 산업에서 친환경 산화제로 사용되는 과산화수소, 그리고 카본 블랙, 그리고 BTX, 피치, 이렇게 요러한 제품들이 주요 제품입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폴리실리콘은 인곳, 웨이퍼, 셀, 모듈 등 태양광 발전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태양광 웨이퍼 그리고 모듈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기초 소재이고, OCI는 태양광 발전 사업에 필요한 10 9급 이상의 초고순도 제품과 반도체 웨이퍼에 사용되는 11 9급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본 블랙은 타이어나 그리고 고무 이런 고무 제품의 탄성을 강화하는 강화제나 그리고 채색제로 사용이 되는데, 전방 산업은 자동차라고 할 수 있고, 어 잉크, 페인트 등 전도색 물체 등 다른 용도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BTX는 어 방향족 탄화수소라고 해 가지고 방향족 계열의 화학 소재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화학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기초 재료로서
플라스틱이나 이런 화학 제품의 용재, DNT의 원료 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OCI는 이런 석유 화학 소재들은 철강 생산에서 발생되는 그 부산물을 처리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상 피치는 이것도 철강 제조 공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인데 그 철강을 생산할 때 석탄을 가열하다 보면은 부산물인 콜타르라는 액체가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액체들을 정제해 가지고 알루미늄 재련에 쓰이는 전극봉용 바인더, 내화 벽돌용 바인더 등 원재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공장은 폴리실리콘 공장은 현재 군산 공장과 말레이시아 공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군산 공장에서는 어 주로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공장에서는 어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원래 과거에는 군산 공장에서도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을 많이 생산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국내에는 중국에 비해서 전기세나 인건비 이런 것들이 비싸다 보니까 군산의 폴리실리콘 공장은 2020 년부터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공장으로 전환을 했고 말레이시아 공장이 현재 주 생산되고 있는 공장입니다. 캐파로 보면은 올해 하반기 증설될 예정인 캐파까지 포함해서 전체 35,000톤 규모의 태양광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있고 군산 공장에서는 연간 4,000톤 규모의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본 블랙의 공장은 현재 포항 공장, 광양 공장 그리고 중국 OJ12 공장이 운영되고 있고 어 원래는 OCI가 주력으로 폴리실리콘 사업에 진입하기 전에 주력으로 하던 사업이 이 카본 블랙 사업이고 2001 년에 제철화학과 제철유화를 인수해서 현재까지 카본 블랙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 년에는 중국의 OJ12 공장을 준공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TX는 이것도 광양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제철 부산물을 활용한 BTX를 제조하고 있고 지속적인 증설을 통해서 연간 26만 톤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치 같은 경우에는 포항, 광양 그리고 산동 그리고 중국의 마스들이라는 곳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때 나왔던 내용인데 제가 1 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자료가 제가 그 정리된 자료를 못 찾아서 4 분기 실적 발표 자료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풀생산, 풀판매 중으로 폴리실리콘 부문은 풀생산, 풀판매 중이고 이번에 22년 1 분기에는 정기 보수를 진행하면서 생산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폴리실리콘 경쟁사들이 그러니까 올해 연초 그리고 또 올해 하반기에 계속해서 증설이 예정되어 있고 OCI에서도 2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물량이 출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에서 30만 톤 수준이라고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락하기보다는 최근에 타이트한 업황이 완화되는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쟁사인 다코 뉴 에너지에서도 3.5만 톤을 증설하였고 올해 1 월부터 램프업 기간을 거치면서 1 분기, 2 분기 물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송이 같은 경우에는 10만 톤 예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5만 톤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런 증설로 인해서 한 3 월쯤 그때쯤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한번 계속 올라가다가 하락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증설의 영향이 어 올해 초에 일시적으로 잠시 동안 폴리실리콘 가격이 하락했던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는 계속 폴리실리콘 가격이 다시 상승해서 네 거의 고점 근처에 와 있고요.
그리고 석유화학이나 카본 소재 요쪽 사업은 유가가 상승하면서 석유화학 제품이다 보니까 판가 상승으로 예 작년 예 작년부터 계속 실적은 상승했었고요.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 사업 부문은 유가가 상승하면서 그 전력 도매 가격이라고 하는 SMP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판 그 공급 인증서라고 하는 REC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급등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 실적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부문 같은 경우에는 어 여 실적 가이던스대로 뭐 8% 가능할 것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전략으로는 뭐 polyisilicon 증설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된다는 우려감이 있지만 현재 높은 설치 수요로 인해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어 뭐 또 ECH 그리고 CA 고연화전 피치 요게 그 포스코 케미컬이 칼이랑 같이 계획 중인 2 차 전지 응급제 예 소재 사업인데 이러한 것들은 24 년부터 어느 정도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음 메탈 메탈 실리콘이 원료로 사용되는데 이 메탈 실리콘은 중국 외 해외 업체에서 공급받고 있어서 메탈 실리콘 재고는 문제는 없는 수준이라고 했었고 태양광 설치 수요도 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설 계획으로는 그 현재는 말레이시아 폴리실리콘 생산 능력이 연 3만 톤인데 어 하반기부터는 5천 톤이 증가해서 3.5만 톤이 가동할 것으로 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폴리실리콘 5천 톤 증설되는 것 외에 투자 활동은 현재 OCI는 군산 공장에서 반도체 폴리실리콘의 생산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과 그 응급제에 사용되는 고연화전 피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그 포스코 케미칼과 피에노 케미칼이라고 하는 합작사를 설립을 해 가지고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프로젝트의 총 투자비는 745억 원이고 2024 년에 1만 5천 톤 규모의 고연화전 피치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사업은 이전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피치를 국산화함으로써 국내 2 차 전지 응급제 소재의 자리를 이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고 어 기존의 철강 부산물을 활용하던 액상 피치 생산은 이 공장을 활용해서 2 차 전지 응급제 소재로 사업 영역을 넓히면서 수익 기반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합작사의 지분은 OCI와 포스코 케미칼이 49대 51로 거의 비슷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살펴보면 2019 년에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거의 10년 들어서 가장 최저치까지 하락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2조 6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했고 그리고 2020 년에는 다시 폴리실리콘 가격이 2019 년보다 조금 더 상승하면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800 억에서 860 억으로 어 약간 증가하였습니다. 매출액은 오히려 감소했는데 2020 년에 그 군산 공장에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공장을 철수하고 반도체로 전환 한 하게 되면서 매출액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1 년부터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다시 많이 상승하면서
매출액 3조 2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6,260억 원을 기록했고, 22년에는 매출액 4조 5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8,3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음 영업 활동 현금 흐름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 예,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은 예, 이 작년에 2,800억, 그리고 마이너스 2,800억, 그리고 올해는 마이너스 1,900 원으로 조금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 분기에 오히려 작년 4 분기보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하였는데 오히려 영업이익이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어 정기 보수를 진행하면서 폴리실리콘의 판매량이 40% 정도 1 분기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 분기부터는 다시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매출액 1조 1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2,1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의 환경을 분석해 보면은 현재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상위 10개 폴리실리콘 제조업체는 중국의 통웨이, 그리고 GCL, 다코 신에너지, 독일의 바커, 그리고 중국의 신트에너지, 그리고 중국의 신강이스트 북부 신에너지, 그리고 OCI가 현재 7 위를 차지하고 있고, 보시다시피 대부분 1 위부터 6 위까지가 중국 업체들이고, 그중에서 4 위인 독일의 바커마저 최근에는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이 주는 아니고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으로 사업을 많이 집중하고 있어서 거의 중국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예,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폴리실리콘 생산 능력은 2021년으로 했을 때 600 메가톤이었는데, 22년 21년 말 증설된 것까지 포함해서 735 메가톤이 작년 말까지 해서 폴리실리콘 캐파고, 거기에 2022년 말까지 증설되는 게 210 메가톤 해서 한 작년보다 한 730 에서 한 800 정도로 한 25% 20에서 25% 정도 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태양광 설치량도 그런데 생각보다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23년 기준으로 해서 어 생산량과 그리고 설치량의 차이는 요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쟁사의 환경을 비용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은 어 중국의 폴리실리콘의 강점이 중국의 낮은 전기세와 그리고 인건비인데, 보통 지금까지 중국은 그 폴리실리콘을 생산할 때 전력을 석탄을 이용해서 석탄 발전을 이용해서 굉장히 낮은 원가로 폴리실리콘을 생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전기세를 또 보조를 해 주는데, 그거에다가 또 인건비도 저렴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중국 업체들이 폴리실리콘 시장을 거의 독차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 최근에는 그 석탄이나 그리고 석유, 뭐 천연가스 이런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중국의 대표적인 그 폴리실리콘 생산 업체인 다 다초 뉴에너지, 여기서도 현재 기존에는 7에서 8달러 킬로그램당 7에서 8달러 정도의 생산 원가가 됐었는데, 현재 굉장히 많이 증가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비교해서 OCI의 말레이시아 공장의 생산 원가는 킬로그램당 7에서 8달러로 추산이 됐는데, 말레이시아의 전기세가 굉장히 저렴하고, 그리고 인건비 또한 저렴하기 때문에 어 중국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는 수준으로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PER 밴드 그리고 PBR 밴드를 살펴보면 PER 밴드는 현재 폴리실리콘 업황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거의 최하단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PBR 밴드로 보면은 어 20년 20년 4월 요때를 제외하면은 거의 0.7 배에서 0.5배 정도 사이로 평균치보다 내려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검토 의견으로는 최근의 에너지 이슈 그리고 태양광의 설치량이 탄탄하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이 폴리실리콘을 증설을 본격적으로 하더라도 가격 하락이 예전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 폴리실리콘 피크아웃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폴리실리콘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였고, 작년 하반기부터 주가는 폴리시 그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반영했다고 생각을 하고, 퍼3 중반대 그리고 PBR 0.8 배는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과 계획 중인 2차 전지 음극재 소재 사업도 국내 유일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어서 투자 판단 이견은 바이를 어 생각을 하고 있고, 1 0 원에서 1 0원 중반대이면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현재 퍼 3 중반인데 퍼 5 정도는 받아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싶고, 또 하반기로 갈수록 증설되는 물량도 있기 때문에 실적도 작년에 비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목표가는 13만 원, 예상 수익률 39%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첫 번째 질문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가격 경쟁력에 대한 것인데, 어 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OCI의 생산 원가는 중국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어 현재 떨어지지 않는 수준이고, 그 말레이시아가 전기료가 굉장히 저렴한데, 그 말레이시아가 석유나 천연가스 이런 천연 자원이 풍부하다 보니까 전기료를 굉장히 어 싸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폴리실리콘 업체들은 석탄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발전을 해 왔는데, 석탄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국 업체들의 생산 원가는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OCI의 원가 경쟁력이 중국과 비교해서 전혀 떨어지지 않는 수준이고, 또 OCI의 유형 자산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2019 년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어 군산 폴리실리콘 사업을 축소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그런 설비 이런 것들의 손상 차손이 크게 발생하다 보니까 유형 자산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2019 년, 2020 년에 비해서 2021 년에 엄청난 턴어라운드를 하였는데, 그동안 했던 활동들은 어 일단 2020년 말부터 폴리실리콘의 업황이 개선된 효과가 컸었기 때문에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전에는 2016 년에는 생산 원가가 낮은 말레이시아 공장을 인수를 하였고, 2019 년에는 원가가 높은 국내 폴리실리콘 사업을 철수하고 판가가 높은 반도체형 폴리실리콘으로 전환하는 이런 원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들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경우에는 다른 폴리실리콘 외에 매출 비중이 큰 것들이 카본 블랙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시각 세척액으로 사용되는 과산화수소, 기초화학 소재 BTX가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현재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증설이 계획되어 있고, OCI에 따르면은 3위 업체인 가초가 3.5만 톤을 얼마 전에 증설하였고, 그리고 1위 업체인 통에이 또한 증설 예정 물량 10만 톤 중에서 5만 톤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어, 향후 폴리실리콘 가격 동향은 증권사 리포트에서 예측하는 그 자료에 따르면은 현재 공급 능력이 800kg 정도이고 2022년 말 증설을 하게 되면은 180kg 정도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OCI에서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타이트한 업황이 완화되는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 800kg에서 180kg 정도가 추가되면은 꽤 많은 양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의 설치 수요가 강하고 또 중국 업체들이 예전처럼 폴리실리콘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려면은 그만큼 중국의 전력 가격 또한 낮아야 되는데 현재 에너지 가격이 많이 상승해 있다 보니까 예전만큼 중국 업체들이 어 낮은 가격에 폴리실리콘을 공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32달러 정도 되는데 킬로그램당 32달러 정도 되는데 어 많이 하락해도 한 20에서 25달러 밑으로는 하락하지 예 는 않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연님, 중국 쪽에서는 네. 이 전기 생산 동력이 주로 석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네. 석탄 가격이 최근 급등해서 이제 중국 쪽 생산 원가가 높아졌다고 하셨는데 네. 그 말레이시아 쪽은 네. 전기를 주로 뭐 수력 이런 걸로 맞아요. 수력발 네. 이렇게 하나요? 그래서 네. 단가가 이쪽은 좀 영향을 덜 받나요? 네. 수력 발전을 그쪽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고 네. 그 외에 뭐 가스나 이런 것도 말레이시아에서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 단가가 그러면 아까 전에 중국이 20달러 초반대? 에너지 단가요? 아까 제가 정확하게 못 들은 걸 수도 네. 있는데, 아까 20달러대라고 말씀하신 게 어떤 단가를 말씀하신 음. 거죠? 아, 폴리실리콘 생산 원가가 네. 킬로당 말레이시아는 7에서 8달러. 근데 이게 네. 20년 기준이네요. 지금은 이것보다는 많이 올라갔을 수는 아 예.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20년 기준으로 해서 비교해서 보면은 20년 기준으로 OCI가 7에서 8달러 정도 되고 다초 같은 경우에도 20년 기준으로 해서 7에서 8달러 정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